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폐는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고 있어요. 우리의 간은 음식 속 독소를 처리하고 있고 우리의 세포는 환경 화학물질과 싸우고 있죠. 그것도 매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지난 24시간 우리는 몇 개의 미세먼지 입자를 마셨을까요? 몇 가지의 농약 잔여물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몇 개의 환경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까요? 정확히 답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요. 마치 면역 체계처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신의 그 시스템이 절반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깨우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당신의 냉장고에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간단히 이해해 보시죠. WHO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9%가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음식 속의 농약 잔여물, 그리고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까지 우리 세포는 매일 이런 해로운 물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당신의 세포들은 이미 이런 독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해독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의 간과 세포들은 독소를 만나면 먼저 독소를 인식하고 그 다음 무해한 형태로 변환하고 마지막으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 시스템은 항상 깨어있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필요할 때 활성화되어야 해요. 바로 여기서 NRF이라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RF가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마스터 스위치와 같아요. 정상 상태에서 NRF는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물질이 세포에 침입하면 NRF가 깨어나서 세포 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NRF는 수십 개의 보호 유전자들을 활성화시켜요. 이 유전자들이 만드는 단백질들이 바로 NQO1, HO1, 그리고 GST입니다. 이들은 모두 청소 부위죠. 독소를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한번 활성화되면 이 보호 효과는 몇 시간에서 심지어 3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 이 NRF를 깨울까요? 답은 글루코라파닌과 설포라파닌입니다. 글루코라파닌은 십자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콜리플라워, 겨자채, 무 같은 거죠. 한국에서 말하면 쌈 채소의 대부분이에요. 글루코라파닌은 이 식물들이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글루코라파닌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NRF를 켜기 위해서는 설포라판으로 변환되어야 해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글루코라파닌에 마이로신 효소가 만나면서 설포라판이 만들어져요. 마이로신은 브로콜리 같은 식물에 이미 들어있는 효소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이 효소와 글루코라파닌이 만나면서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포라판이 바로 NRF를 활성화시키는 주인공입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존스 합킨스 의학대학의 제드 페이 박사팀은 지난 20년 이상 이 주제를 연구해 왔는데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브로콜리 스프라우트와 글루코라파닌이 풍부한 제제를 사용한 20개 이상의 임상실험에서 측정 가능한 양리적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몸에서 효과가 측정되었다는 뜻이에요. 2005년에 발표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중국 치둥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노출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암 위험이 매우 높죠. 그래서 존스 합킨스와 중국 과학자들은 치둥 주민들에게 글루코라파닌이 풍부한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음료를 마시도록 한 후 그들의 소변에서 아플라톡신 대사물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설포라판과 그 대사물이 높은 사람들이 아플라톡신 DNA 부가물이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설포라판이 높을수록 독소가 몸에 덜 축적된다는 뜻이에요. 더 최신의 2014년 연구에서는 공기 오염 물질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공기 오염 물질의 대사물을 더 빠르게 배출했습니다. 논문 제목도 공기 오염 물질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해독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어떤 음식에 글루코라파닌이 많을까요? 3일 묵은 브로콜리 싹, 즉 스프라우트는 100g당 420에서 1200 마이크로몰의 글루코라파닌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가장 많아요. 신선한 브로콜리는 100g당 50에서 100 마이크로몰이고 케일, 양배추, 무는 각각 다양한 수준입니다. 한국 음식으로는 무쌈에 상당한 글루코라파닌이 들어있고 배추와 열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까요? 존스 합킨스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음료를 1회에 50에서 100g씩 마셨어요. 여기에는 420 마이크로몰의 글루코라파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임상시험은 주 3회에서 4회였습니다. 따라서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한 끼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조리 방법이 중요해요. 마이로신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으로 씹거나 또는 살짝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로신 효소를 보존하거든요. 중국 연구에서는 뜨거운 물에 우려낸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충분했죠. 다만 과도하게 끓인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이제 임상 실험들을 통해 입증된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설포라판이 NRF1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세포 수준에서 증명되었어요. 인간에게서 독소 대사물 변화가 측정된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 임상 시험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직 연구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장기적으로 암을 예방하는가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30년 추적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암 위험이 높은 지역의 단기 지표는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은 약이 아닙니다.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따라서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의 역할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환경 독소 노출이 우려된다면 주 3회에서 4회 한 끼에 한 줌 정도의 브로콜리 또는 스프라우트를 드셔보세요. 생으로 씹거나 살짝 조리하세요. 마이로신 효소를 보존하기 위해서죠. 일관되게 먹으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건강 습관의 일부로 생각하세요. 공기질 개선, 식품 선택,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동할 때 효과가 최대화됩니다. 과학은 계속 진화합니다. 글루코라파닌과 설포라판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몸은 훨씬 강하고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환경 독소에 맞설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시스템을 깨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건강을 유지하고 밝은 삶을 즐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